특강 극수필 첫 번째 탈춤 진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2개 질문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가는 탈춤에 대한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 나는 작품이 하나 나옵니다. 자, 가의 내용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여러 작품에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탈춤이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리고 다른 인물이나 동물 등으로 분장한 후 음악에 맞추어 춤과 대사로서 연극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탈춤에는 춤도 나오고요, 대사도 나오고요, 음악도 나옵니다. 탈춤은 탈이 가는 은폐성에 기대 서민들의 정서, 특히 지배층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데 널리 활용되었다. 자, 탈이 갖고 있는 은폐성이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서민들이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데 탈의 은폐성을 이용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탈을 쓰면 공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을 가리지 않고 드러낼 수 있겠죠. 특히 양반 하인 과장의 경우에, 즉 양반과 하인이 등장하는 경우에 양반의 부조리함을 폭로함으로써 갈등을 조성하는데, 양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는 민중적 인물인 말뚝이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과 양반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말뚝이가 양반을 부정적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양반들 자체가 양반들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뚝이에 의한 부정적 형상화는 언어 희롱이나 양반을 대하는 말뚝이의 행동 등으로 나타납니다. 양반이 부를 때 상대방을 때리거나 양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모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양반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적 형상화는 양반층에 의한 자기 비하나 양반 간의 갈등 등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대체로 양반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지닌 모습이거나, 자, 예를 들어서 언청이이거나 신분 및 상황에 맞지 않는 복장을 착용하거나, 자, 우리 작품에서 개가죽으로 된 모자를 쓴다던가 시대착오적이고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 자, 시조라든지 또는 한시를 지을 때 의미 없는 한시나 시조를 열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춤은 다수의 연희자가 재담과 춤으로 무대를 구성합니다. 춤은 연희 현장의 흥취를 고조시키며 일시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재담과 재담 사이를 구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의 재담이 끝나면 춤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부각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불림은 춤에 필요한 장단을 악사에게 청하는 노래 또는 그때 추는 춤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춤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시작 신호의 역할을 하는데요. 불림은 연희의 서사적 전개와는 무관하게 장단의 신호나 재담의 춤을 연결해서 연희 현장의 흥취를 고조시킵니다. 강령탈춤의 불림은 낙양동천 이화정, 뚜가뚜가 말투가, 홀물이라네, 노세라네 등 다양한데요. 자, 춤을 시작하는 춤의 시작 신호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봉산탈춤에 비해 한자어가 적고 구어체의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봉산탈춤과 비교한 부분이 있네요. 강령탈춤은 국가무형유산 34호로 황해도 강령 지역에서 연희되다가 6.25 전쟁 때 남한 실향민들에 의해서 인천 및 서울에서 재현되었다. 강령탈춤은 양반 말뚝이춤 과정은 다른 지방의 가면극과 달리 말뚝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등장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양반과 말뚝이의 대립구도 속에서 말뚝이에 해당하는 인물이 두 명이나 등장함으로써 한 명 등장하는 것에 비해 더 강한 힘을 얻고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누구에 비해서? 양반에 비해서 두 명의 말뚝이로 인해 수적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문단은 탈춤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양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말뚝이에 의한 부정적 형상화의 예시, 그 다음에 양반층에 의한 부정적 형상화의 예시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탈춤에서의 탈춤의 여러 요소들, 제담과 춤, 그 다음에 불림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령탈춤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강령탈춤을 읽으면서 위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적용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령탈춤입니다. 맏양반이 나오고요. 둘째 양반이 나옵니다. 두 양반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양반에 의한 부정적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반에 의한 부정적 형상화 중에서 어떤 부분이 활용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기 비하, 또 갈등, 또 신체적 장애, 또 신분 상황에 맞지 않는 복장, 시대착오적이거나 격에 맞지 않는 행동 등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맏양반이 앞으로 나오며 둘째 양반을 보고 얘께 쌍놈이라고 대뜸 비속어를 사용합니다. 이 비속어는 일단 양반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반으로서는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양반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나는 그러려니와 캥 해도 나가고 칭 해도 나가고 하니 그런 쌍놈이 어디 있느냐. 자, 나는 그러려니 하는데 왜 너는 캥 해도 나가고 칭 해도 나가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캥과 칭은 악기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왜 이렇게 툭 하면 앞에 나서니? 앞으로 두어 걸음 나와서 네가 쌍놈이지 내가 쌍놈이냐? 하고 똑같이 비속어로 받아칩니다. 너는 하는 일이 깨끗이 쌍놈이다. 너 머리에 쓴 것을 봐도 쌍놈이 아니냐. 자, 머리에 쓴 것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신분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분에 맞지 않는 복장으로 양반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머리에 쓴 것을 뭘로 아느냐? 했더니 여보게 양이 하고 엉뚱해 보이는 대답을 합니다. 양이라니? 양을 몰라? 양자강도 양류충의 양화수수의 이란 말이냐? 자, 얘는요 요 문장의 의미랑 문맥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엉뚱하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언어 유희인데요. 유사한 비슷한 음을 동음을 활용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는 맏양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 양자는 둘째 양반이 이야기하는 양자랑 의미가 다른 상관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음의 유사성을 활용했다. 동음이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언어 유희에 해당합니다. 둘째 양반이 그 양이 아니다. 그럼 홍문현 잔치에 건무하던 향양 말이냐? 역시 마찬가지 기능이에요. 그 양도 아니다. 그러면 박량사중 모진철태 창의 역사 다시 주어 오중부차 허든 장양 말이냐? 그 양도 아니다.
그럼 무슨 양이란 말이냐? 네 머리에 쓴 게 계절량이란 말이다. 개가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격에 맞지 않는 차림. 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반을 희화화하고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는 거죠. 맛 양반이 이것을 계절량이라고 생각하느냐? 계절량이 아니라 용의 수염으로 만든 용수관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절량이라 해도, 자, 만약에 이게 개가죽이라고 해도 개도 오륜이 있다 라고 해서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맥락과 무관한 이야기죠. 자, 장면을 정리하면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반 간의 갈등, 양반에 의한 부정적 형상화, 격에 맞지 않는 언행과 언어 유희입니다. 자, 중략 이후로 가면 말투기가 등장합니다. 이놈 말투가, 이흐 허허 얼쑤여. 갑자기 재물대감이 면상을 때립니다. 자, 이런 것도 뜬금없이 맥락과는 상관없는 희화화에 해당합니다. 양반이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네가 작년 5월 동당시에 나갔던 종놈 말뚝이가 분명하냐? 어허 영락없소 라고 말뚝이 1위 이야기해요. 자, 둘째 양반이 길게 네가 진짜 말뚝이가 맞는지, 그리고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는지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길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너 삼간 마국간에 들어가 청노새 덜미를 집어내 아래 위에 술줄을 잘잘해서 말 한 장을 층층 달아서 음성상징어예요. 구한장, 을립등자, 호피도등 전후좌우에 걸어 짊어놓고 대가리에 한박상목 모자입니다. 검치밀치 채상목 모자예요. 그 모자를 쓰고 성천에 가서, 성천은 지명입니다. 담배 무역을 해서 박천도가에 도매상이에요. 박천도 지명이고요. 꿀물에 촉촉이 축여서 은설합에 가득히 넣고, 즉 담배를 사서 합에 가득히 넣어서, 담배를 사서 상자에 가득히 넣어서 꿀물에 적셔서 은목감에 자죽 설대 김해간죽 부산죽 전대에 두루루 말아 담배대를 얘기합니다. 말공둥이에 딱 붙이고 우산 들고 필연 들고, 자, 연필과 그 다음에 이 연적을 들고 남문 밖에 셋째 술막으로 속히 대룡하랬더니 너 그지간에 어디를 갔더냐 라고 묻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열거해서 질문을 했더니 말뚝이가 흐흐흐 허허허 시아님이나 진사님이나 도련님의 영을 거역하지 못해, 즉 양반의 영을 거역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고요. 시아님은 생원님을 뜻합니다. 생원님의 방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간 마구에 들어가서 척 노시안님의 덜미를 쿡 집어내서, 자, 노시안님이라고 했어요. 자, 노세 원님 언어유희입니다. 그러니까 생원이라는 단어와 늙은 생원이라는 단어와 노새라는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말장난을 하면서 양반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더니 둘째 양반이 예끼노마 수상수와 남녀노소 아동주졸 많이 모였는데 윗사람 아랫사람 남녀노소 어린이 늙은이 많이 모였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말뚝이가 아이고 어찌 됐는 말씀이요, 노시아님이 노셀 아니라 노세랍니다 라고 변명을 해요. 그랬더니 늙으면 죽어야지 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하네요. 먼 길을 먹어서 노세를 노시아님으로 들었네 그려. 그랬더니
여보게 이 사람아, 하필이면 먼 길을 먹을 필요가 있나? 가까운 혀끝을 먹게 라고 얘기합니다. 말장난이죠. 멀고 가까운 원근의 대비를 통한 말장난이에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자 노세라네 하고 춤을 춥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요, 여기는 이놈 말투가 여기 붙어요. 그 다음에 양반 일동이 자 노세라네 하면서 춤을 추는 부분까지 하나의 제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이 하나의 제담이고요. 제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뚝이를 부르는 말로 시작해서 자 양반이 일단 말뚝이에게 말을 하면요, 말뚝이가 양반을 도발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러면 양반이 예끼노마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호통을 치면요, 말뚝이가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변명을 해요. 그러면 이 말뚝이의 변명에 양반들이 넘어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이 변명을 수긍합니다. 변명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같이 춤을 추면서 일시적으로 갈등이 해소되면서 끝난다, 하나의 제담이 마무리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하고 춤이 그치고 다시 시작이 돼요. 말장반이 그놈이 노새를 팔아먹었는지 저당을 잡혀먹었는지 알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세 합니다. 이놈 말투가 하고 또 시작이 되겠죠. 역시 제담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말뚝이가 흐흐 얼쑤 하더니 도령의 면상을 찝니다. 자, 역시 양반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하고 희화화하는 말뚝이의 행동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저만치 물러나 양반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래, 네가 그 좋은 말을 어찌하였단 말이냐? 네, 청노새 덜미를 잡아서 솔줄을 잘잘해서 말 한 장 칭칭 달아서 이것저것 걸어 젊어치고 이런저런 모자에 성천에 가서 담배 무역을 하다가 도가에 똥물에 촉촉히 축여서 라고 양반을 다시 도발합니다. 등을 치며 예끼 좋은 담배를 어쩌고 어째 하고 호통을 치니 똥물이 아니라 꿀물이랍니다 라고 또 변명을 해요. 그러니 양반들이 꿀물이라네 하고 일제히 춤을 추면서 일시적으로 갈등이 해소되면서 끝납니다. 자, 일단 극수필 첫 번째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